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문춘식 씨. 네네. 아유, 정말 수고가 많아요. 네.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인생 60부터란 얘기 뭐 이제 진보하지 뭐. 그래서 저도 제 61회 생일을 그냥 가족들과 밥 한 끼 딱 먹는 걸로 가볍게 넘겼거든요. 요즘 그렇게 많이 하죠. 예, 그거 뭐 별일 아니잖아요. 그냥 가족들하고 이제 먹고 동창회 딱 그 이제 나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남자 동창생은 자기가 환갑잔치를 한다면서 우리들을 초대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니들도 있잖아. 그 시간 되면 놀러 와. 아유 뭐 요새 뭐 누가 뭐 환갑잔치를 하나 뭐 그냥 가족끼리 간단하게 밥이나 먹으면 됐지 뭐. 아이고 나도 그러려고 그랬는데 우리 아들 녀석이 저거 뭐야? 그 호텔? 호텔 뷔페를 예약해놨다는 거야. 호텔? 자기들 잘 키워줘서 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지나칠 수 없대나 뭐래. 아이고 참. 뭐 그래 그런 거 알아주는 거는 참 효자긴 하다. 근데 거기다가 나도 이제 말렸는데 그 잔치를 해주는 전문 업체까지 예약을 다 했대요. 그러니 어떻게 내 거절을 못했지. 또 마침 그날이 길일이라 그러더라고. 잔치하기에 아주 딱이지. 그래가지고 저랑 우리 동창 몇몇이 그날 천식이 아유 좀 말하기도 그렇네. 환갑잔치를 가게 된 거예요. 생뚱맞게. 네. 다들 아시잖아요. 요즘 나이 60은 막 옷차림도 다 청춘이고 막 스마트폰 이거 쓰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저 스커트에다가 부츠 딱 신고 한껏 멋을 내고 간 거야. 근데 조금 이상한 거지. 예? 호텔 딱 도착해서 천식이가 그 환갑잔치 한다는 그 홀로 가는데 음. 노래가 흘러나왔거든요. 그런데 저기 마치 그 어떤 저 고객 연령층을 너무 높게 책정한 것 같은 민요가 나오는 거예요. 잠깐 이거 뭐지? 어머 나 너무 당황스럽다 이거. 이게 환갑잔치인데 발순 아이가? 어머 그러게. 요즘은 팔순잔치도 저런 노래 안 튼다 얘 그지? 야 뭐 구순잔치쯤 되겠다 얘. 야 우리는 우리 영웅이 콘서트 가가지고 막 오빠 외치는 사람들인데 야 이거 너무 박자가 우리랑 그러게 말이야. 아, 우리 영탁 가수님 가서 공연 보는 사람들이 나 저거 좀 과하다 얘. 그래야지 야 천식이 어디 있는 거야 지금. 그때였죠. 검은 양복을 입은 한 청년이 다가오대요. 그러더니 우리한테 딱 말을 거는 겁니다. 저 어르신들 어떻게 오셨어요? 귀 찢어지는 줄 알았어. 이거 뭐야? 아니 이게 뭐 이리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그 청년 대놓고 우리를 할머니하고 부른 건 아니었어. 그런데 그 태도라는 게 있잖아. 대도. 막 100세 노인 대하던 막 귓가다 쩌렁쩌렁한 말투로 막 목소리 크게 내고 막 내가 당황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었는데 그 청년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안 들리세요? 예? 저 여기였는요. 아우 시끄러. 문천식 아버님의 환갑 들리세요? 어이가 없다 진짜. 네, 문천식 어르신 그 환갑 잔치입니다. 잠깐만요. 예? 알아요. 예, 그 내 친구가 그 문천식 맞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앉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자리요. 자리 찾으시는 거예요? 나 귀에서 피날 것 같아. 저기 그렇게 크게 말씀 안 해도 내가 다 들리거든요. 죄송합니다. 보청기 안 하셔가지고 안 들리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 알았어요. 그래 있어. 나이 60에 보청기 끼는 사람 있지. 안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훨씬 많죠 요즘은. 그 다 싹 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실례 아니야? 너무 우리를 막 과한 어르신으로 막 넘치도록 바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어머님 모시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진짜 짜증나네. 어머님. 가요. 소리 좀 줄일까요? 그 청년은 우리가 걷는 것도 잘 못할 줄 알았는지 열심히 뒤를 보매 우리를 이래 챙기더라고. 자 조심하십시오. 예 조심. 예, 천천히. 예. 넘으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 예 이쪽입니다. 천천히요 어머님. 예. 내 부축 곱이 7cm거든요. 진짜 짜증나네. 뭐 어쨌든 이래 누르고 저래 누르고 자리를 찾아서 용케 앉아 있었어요. 그 뭐 잔치 분위기를 돋구려고 그러나 홀 안에는 막 미녀 메들리가 뭐 계속 흘러나오더라고요. 야 색다르네 색달라. 근데 잠시 후 진행자가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우리 문천식 어르신 환갑잔치를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문천식 어르신의 아드님 부부 나오셔서 오늘 와주신 분들께 큰절 올리겠습니다. 자 나오시고요. 예 내빈 여러분께 큰절. 보기 좋습니다 그죠? 예 나이 들면 그저 건강이 최고입니다.
만수무강하시고요. 자,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아, 좋습니다. 훈훈한 분위기.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초대 가수 모셔보겠습니다. 클리셰 덩어리. 완전. 그래 소개하고 잘 모르는 한복 입은 어떤 가수분이 나왔어요. 우리도 뭐 가수분인데 웬만하면 호응을 하려고 했지. 네네. 그런데 선곡 자체가 영 흥이 안 하는 기라. 어머님, 아버님, 오늘은 전식 어르신의 환갑을 축하드리면서 한 100년 야 뭐래? 드려드리겠습니다. 야 저 뭐야? 한나니 세상 야성하니 정을 두고 와, 나도 이 노래 잘 모르겠다. 미치겠다. 한 100년 이래 환갑잔치가 이 정도까지 슬플 일은 아니지 않나? 이거 뭐 없는 한도 쥐어짜야 되는 그런 분위기. 야, 우리가 호응을 전혀 안 하자 가수분은 물론이고 진행하시던 분도 많이 당황한 눈치셨어요. 예, 여러분의 좋아하시는 한우 100년 히트곡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분위기를 좀 띄워봐야겠지요. 그러더니 사회자가 우리 테이블로 딱 와가지고 저희한테 나와가 춤을 좀 춰달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어머님들 지금 분위기가 영 안 나서 그러니까 나와서 댄서 역할 좀 해주세요. 댄서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아무도 호응도 안 하고 좀 그렇잖아요. 예, 좀 도와주십시오. 한오백년에 누가 호응을 할 수 있겠어? 예? 우리 아니요 저기 춤을 잘 못 추거든요. 그냥 초대 가수 노래에 어깨춤만 덩실덩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깨춤이요. 자, 여러분 실버 댄스단 실버란다. 출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실버구나. 우리는 사회자에게 손목이 잡히 끌려 나갔고 그래도 뭐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춤을 좀 어느 정도는 추어주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자, 미쳐버리겠다. 까투리 사냥이 나왔어요. 요즘 여기 어떤 춤을 춰야 돼? 여기 어떻게 들썩여야 돼? 그럼 어떻게? 우리는 고단한 보리자루처럼 서 있기만 했지. 그 옆에서 사회자가 한숨을 푹푹 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망했다. 근데 또 우리가 흥을 아는 자로서 그 망했다라는 소리 들으니까 야 짠해. 뭐 기왕 나와놓은 거 그래도 잔치집인데 분위기라도 띄놓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저 기가 팍 죽어서 있는 초대 가수 보니까네 마음이 안 좋아.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한 거예요. 디스코라도 추자. 그래서 초대 가수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미친 듯이 몸을 흔들었어요. 사! 까투리 까투리 사냥 나간다. 에이야 허이야 미쳐. 흥이 삽니다. 내가 그날 까투리 몇 마리 잡았는지 몰라. 내가 진짜 이 수치심과 모멸감 뒤로 하고 오로지 친구 환갑 축하의 마음으로 뭐 그래가 돌렸더니 뭐 저희 디스코 막춤의 분위기가 좀 점차로 살아나더라고요. 오, 그러더니 야, 그럭저럭 잔치집 훌륭하십니다. 분위기 내면서 예. 요감 먹게 환갑잔치가 끝은 났는데요. 누님들 고생하셨어요. 자 여기서 정말 간절히 한 말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요. 젊은 청춘들이 보기에는 60대가 뭐 되게 나이 많고 어르신 같고 막 소리 질러야지 듣고 막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진짜 어이가 없네. 우리 아직 너무 젊거든. 그러니까 그 수명잔치 준비하시는 분들 7순 8순 너무 나이 들게 가지 마시고 트렌디하게 요즘 분위기에 맞춰가. 그래 갑시다. 명심하겠습니다. 야 60대 까투리가 웬 말이고 우리 젊거든요.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문천식 씨. 예. 그러니까 내 나이 40대 후반쯤일 때였어요. 네. 내가 참 예뻤어요. 예. 진짜. 예. 진짜 너무 예뻤어. 오. 미인도 이런 미인이 없었어요. 오. 결혼하고 집안 살림하느라 막 힘든 와중에도 그렇게 이뻤다. 예. 제대로 리액션 안 해요? 예, 선생님. 예. 어머님. 화이팅. 예. 거슬리네. 네. 어쨌든 내가 거울을 보면 어머 눈이 부셔. 아우 세상에 나도 모르게 그냥 아고 눈부셔라 이러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였어요. 웃어? 아니요, 안 웃었습니다.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예.
어쨌든 간에 그러던 어느 날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올케, 내일 우리 식당에 단체 예약 손님이 있어. 와서 식당 일 좀 거들어 줄래? 일이 많아서. 아유 참. 말씀은 일이 많아서라고 하셨지만 난 알지. 이쁜 올케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내가 서빙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홀에 빛이 나. 불을 꺼도 빛이 나. 그래서 내가 이건 뭔 소리야. 충격적이다 이거. 아 그래? 어쨌든 충격 받을 정도로 이뻤다니까. 근데 다음 날 제가 버스를 타고 형님네 식당으로 향한 거예요. 참고로 형님네 식당은 은혜사라는 절에 있었어요. 예.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까 타고 있던 사람들이 중간중간 다 내리고 승객이 맨 뒷자리에 앉은 나랑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기사분하고 얘기 나누고 있던 그 스님뿐이었죠. 근데 그때였어요. 아니 버스가 갑자기 내가 아는 은혜사 가는 길이 아니라 그 옆에 그 낯선 시골길로 접어드는 거야. 아이고 곡식들이 벌써 많이 익었어요 스님, 그죠? 혀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지요. 예,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서 기사가 백미러로 나를 힐끔 보는데 어머 세상 어머 왜요? 이건 납치다. 어디 가요? 아니 네? 그 길이 은혜사 가는 길이 아니었잖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우리 차로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이걸 잘 안다고 길을. 근데 버스가 이상한 길로 이렇게 꼬불탕꼬불탕 가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어머. 네. 어머 게다가 기사님이 자꾸 백미러로 나를 보면서 실실 웃어. 진짜 기가 막혀. 아니 세상에 얼굴이 이쁘니까 내가 또 이렇게 납치를 당하네. 우리 부모님 왜 날 이렇게까지 지나치게 예쁘게 나가지고 내가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시는 거. 나 너무 무섭다. 저는 엄마 아빠를 원망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이고 위험합니다. 저 앉으세요. 지금 이 버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아니 내가 아까 물어봤을 때 은혜사 간다 했잖아요. 그런데 은혜사 안 가고 어디 가냐고요? 아이 저 손님, 저 은혜사 가는 건 맞는데. 거짓말! 예? 아니 저 스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스님, 은혜사 가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아유 손님 들으셨죠? 둘이 한패죠? 내가 은혜사 한두 번 가보는 줄 알아요? 당장 차 세워요 당장! 아이고 은혜사 간다니까요. 아이 제가 손님을 왜 다른 데로 데려가겠습니까? 내가 예쁘니까! 순간 버스 안이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기사님이 갑자기 버스를 세우시대요. 아유 내리세요. 네? 내리시라고. 은혜사가 종점이고 거기 가는 버스가 이거 한 대뿐이라 마을은 돌아가는 노선인데 하여튼 아유 내려요. 아 내리시라고. 그제서야 차 앞을 보니까 목적지에 은혜사라고 크게 적혀 있고,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 동네 이름도 써 있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 납작 엎드렸지.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너무 예뻐서 혹시나 납치라. 그때 기사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주머니 그렇게 안 예뻐요. 그날부로 공주병이 싹 나았던 것 같아. 아하. 완치지 완치. 착각도 완전 박살나고. 예. 그 어릴 때부터 어르신들이 저한테 키도 훤칠하니 잘생겼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아주 지나치게 막 예쁜 건 아니었나 봐요. 예. 아무튼 내 60이 넘은 지금도 깨밭에서 굴렀는지 얼굴엔 죽은 깨가 가득하고 주름은 좀 자글자글해서 거울 보기가 싫을 정도지만 예. 그래도 내가 한때는 조그만 꿈이어도 참 예뻤었다. 그것이 착각이라도 그런 때가 있었더랬다. 난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예. 혹시 저처럼 혼자 난리 쳤었던 분 좀 계실까요? 아 여기 있습니다. 예예. 아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1980년 초중반으로 생각됩니다. 평소 조신하시던 어머니는 무뚝뚝하신 아버지와 갑작스럽게 서울에 올라오게 되셨어요. 아버지의 사촌 형님께서 서울 모 병원에 입원을 하셨대요. 4시간의 긴 여정 속에 부모님은 병원에 도착하셨고 소변이 급하시던 어머니는 일단 화장실로 달려가셨겠죠?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니 형님한테 인사도 안 드리고. 아이고 그럼 나 먼저 병실에 간다. 네. 어머니 화장실에 들어가셔서 편히 볼일을 보셨고요. 나 진짜 쌀 뻔했네. 그러고 나오려는데 어라? 화장실 문이 안 열리더랍니다. 아니 이 문이 왜 어머
어머니는 문고리를 잡고 밀어도 보고 당겨도 보고 목 돌려도 보고 한참을 난리 쳐봤지만 화장실 문은 계속 닫혀 있더래요. 어머,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저기요, 밖에 아무도 없어요? 아우, 누가 이 문 좀 열어주세요. 아우, 누가 좀 도와주세요. 어머, 어떻게 나 이거 갇힌 거야? 밖에 누구 없나? 문 좀 열어봐. 어떻게 문 좀 열어주세요. 원래는 굉장히 조신하시고 아버지께 말대꾸 한번 안 하시던 분인데 어머니는 화장실 칸 안에서 울며 불며 아버지를 막 욕하셨대요. 이 자식아, 왜 나를 안 찾으러 와? 나 진짜 화장실에 갇힌 지 40분이 넘었는데 그러면 사람이 없어졌는데 그거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네가 사람이냐? 네가 뭔데 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냐? 나 이제 이거 어디 문 나가가지고 밖에서 잠근 거 아니야 이거. 어머니는 그렇게 아버지께 막 욕을 하며 원망을 하시다가 스스로 탈출을 해야겠다고 결심. 화장실 벽을 넘어가기 위해서 양팔을 벌려서 벽 끝을 올려잡고 발을 문고리에 얹었는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화장실 문이 스르르 열리더래요. 예, 그냥 좀 더 힘을 줘서 밀었으면 잘 열렸을 문이었죠. 어머, 이거 왜 이래 이거? 어머니는 혼자 소리 지르고 막 쇼를 한 것이 창피해서 고개를 숙이고 화장실을 나와서 병실에 들어갔대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당신 똥 쌌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입 다물어요. 그 후로 어머니는 본인이 그렇게 조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아버지와 파이팅 넘치게 한평생을 사셨다는 어머니의 나홀로 고군분투기였습니다. 아하.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그리고 문천식 씨. 네. 이 이야기는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혼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요. 두 분은 전통 혼례로 결혼식을 올리셨어요. 결혼식 날 마을 어귀에는 풍악 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시골 잔치집 특유의 들뜬 분위기가 밤 늦도록 이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 아버지는 친척들이 권유와 축하 인사 속에 계속 술을 드셨고요. 그만 주십시오. 어르신 이미 많이 마셔서 예,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예, 정말 앞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망했는데? 신혼 이제 지금 큰일 났네. 결혼 첫날이라 전날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어른들이 막 주시니까. 아버지 얼굴은 술에 취해 벌겋게 달아오르고 반면 어머니는 처음 맞는 신혼 첫날 밤이기에 먼저 방으로 들어가 이부자리를 정리하며 아버지를 기다리셨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가 당최 오질 않으셨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 사람이 왜 이리 안 오지? 혹시 중매 결혼이라 마지못해 한 건 아닐까? 참,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도망을 갔나 봐. 어머니는 아버지가 혹시나 마을 어떤 여자랑 야반 도주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했고 불안한 마음에 이불만 만지작거리셨는데요. 그렇게 마음이 복잡하던 그때였답니다. 갑자기 마당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나와 함께 갑시다. 어서 나오시오. 그만이나 내 생각이 맞았나 봐. 다른 여자를 집안까지 끌어들였나 봐. 당신은 너무 보드라워. 보들어. 세상에 첫날 밤을 저 여자와 치르고 있나 봐. 부끄러워 마시오. 더 이상 이 상황을 참을 수 없었던 어머니는 방문을 박차고 나가 소리가 나는 마당 끝쪽으로 달려가셨다는데요. 거기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아버지의 추태가 보여지고 있었으니 글쎄 아버지가 황소의 목을 끌어안고 계셨답니다. 부끄러울 거 없어. 나는 당신의 큰 눈에서 뜨거운 욕망을 읽었어. 이제 우린 부부가 되었으니 이렇게 평생을 함께 하겠구만. 황소의 목을 껴안고 이야기를 하시던 아버지는 소가 침을 흘리자 말씀하셨대요. 침은 걷어두시오. 내 당신의 침을 내 손으로 직접 닦아주리다. 양이 좀 많은데 사실 당신 얼굴이 이렇게 큰지 아까는 몰랐어. 근데 그거 아시오? 당신 코에서 김이 나.
내 입김도 혹시 맡아보겠어? 아, 이 정도로 대사하면 깨시지 않나 소리. 말하던 중에 깨지 않을까?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잠시 할 말을 잊으셨고 이내 머릿속에 단 한 문장만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도망갈까? 그때 아버지는 어머니를 발견하셨고 어머니와 황소 양쪽을 번갈아 보며 말씀하셨대요. 어이, 잠깐만, 어이, 어느 쪽에 내 신부지? 어머니랑 황소를 구분하지 못한 아버지에게 어머니는 심히 모멸감을 느끼고 그 결혼을 파토내려 했으나 뭐 어찌저찌 하다 보니 지금까지 살게 되셨다는데요. 아하. 그래도 다행이라면 다행인 건 나이가 드시고 나서부터는 뭐 아버지의 음주 양도 많이 줄었다는 거죠. 혹시 저희 아버지처럼 술 때문에 많이 부끄러웠던 분 또 계실까요?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는 말술인 친구가 있는데요. 워낙에 술을 잘 마셔서 이 친구가 취하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에요. 근데 완전히 취해버린 날이 한 번 있었는데 술에 취하자 진짜로 얘가 평소에는 모르던 알 수 없는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술집에서는 이 친구가 갑자기 막 운동화 끈을 풀더니 과자 안주를 리필하는 거예요. 이모! 이거 마카로니 과자 더 주세요. 야, 너 운동화 끈은 왜 뺀 거야? 과자는 왜 자꾸 달라고 그러고 집에 안 가? 참 기다려봐. 어? 기다려봐. 그러더니 친구는 리필된 마카로니 과자를 신발끈에 구슬 꿰듯이 이렇게 하나씩 끼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더럽게 그걸 거기다 왜 껴? 왜냐고? 어? 나는 목걸이가 없어. 어? 목걸이가 없어. 나 이제부터 나를 위해 꾸미고 살 거야. 그 초록색 마카로니 줘봐. 포인트 살려야 돼. 줘봐. 그러더니 운동화끈 그 뻥튀기 알잖아요. 운동화끈 마카로니 목걸이가 머리에 안 들어가니까 손목에 끼면서 말하더라고요. 아씨, 진짜 팔찌는 싫은데. 그러다가 뒤늦게 합류한 친구가 오는 길에 샀다면서 호두 과자를 좀 내밀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말술 친구가 그 호두 과자를 테이블에 냅다 던지는 거예요. 야! 어? 야, 너 뭐 하는 거야? 먹는 걸 왜 던져? 조용히 해봐. 조용히. 씨. 호주는 껍데기를 깨야 되는 거야. 이거 왜 안 깨지지? 그때 우린 생각했어요. 아, 얘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친구들이 강제로 밖으로 끌고 나왔죠. 그래서 말술 친구는 갑자기 양말과 신발을 벗기 시작했어요. 야, 너 봐. 이거 뭐 야, 너 뭐해? 잠깐만 있어봐. 어? 지압이 건강에 좋아요. 그러더니 맨발로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친구가 지하판이라고 착각했던 그 길은 점자 보도블럭이었어. 야, 너 정신 안 차릴 거야 진짜. 야, 야, 여기 시민들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 누구- 빨리 이쪽으로 와 얼른. 죄송합니다. 왜 저래? 너 미쳤나보다. 진짜 바로 집에 가야 되겠다. 야, 자전거 타고 갈게. 술 먹고 무슨 자전거를 타? 지금 택시 불렀어. 자전거 타. 저기 자전거 있는데. 가자. 저는 공공자전거 대회 해주는 데가 있나 하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그 말술 친구가 어딘가로 막 달려가더니 외쳤어요. 야, 여기 있다. 여기. 그거는 바닥에 표시된 자전거 그림이었어. 자전거 너무 작아. 어디 발에 안 걸쳐. 왜 저래 쟤? 나와봐. 자전거 너무 작아. 바닥에 누워서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짜증이 올라오는데요. 머리도 없고. 다음날 술이 깬 친구한테 전화가 오긴 왔어요. 어제 네가 고생 많이 했다고 들었어. 아, 고마워. 고생했다. 근데 혹시 내 운동화끈 못 봤니? 그래도 그날 이후부터는 술에 취한 적은 없었고요. 적당히 또 잘 끊고 가더라고요. 아마 본인도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친구야, 앞으로도 술은 적당히 마시자.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고. 안녕하세요, 선희 누나 천식이 형. 아유, 네. 오늘은 예전에 다녔던 회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그 회사에는 아주 기묘한 공간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화장실이었죠. 그 화장실은 건물 안이 아니라 건물 밖에 그 외부에 있었는데요. 모든 직장인들이 그렇겠지만 다들 회사에 늦을까봐 모닝떡은 출근 후 회사에서 해결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이면 항상 대변기 칸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곤 했어요. 좀 밀지 좀 마세요. 민다고 앞사람 빨리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 여유를 가지고 좀 기다립시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은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뭐예요? 그건 바로 겨울이 되면 변기물이 언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아주 꽁꽁. 진짜? 또 얼었네 물이. 밖에 사람 있어요? 볼일 끝났으면 빨리 나오세요. 그건 지금 뒤에 줄이 얼마나 서 있는데 사람을. 아니 그게 아니고 저 변기물이 얼어서 그래요. 에? 아이 또 얼었어요? 저 물 좀 끓여 와야겠는데. 아 이거 뭐야 또 얼었네 이거. 자 다들 사무실로 가서 커피 포트에 물 좀 끓여와 주세요. 서두르시다 급한 분들이 많아요. 커피 포트는 옆 부서에서도 좀 빌려 보십시오. 이제 김 대리님은 문 좀 열어봐요. 그 급한 대로 이 물부터 좀 부어봐요. 내가 먹던 보리차거든. 그렇게 언 변기에 물을 부으면 처음에는 녹질 않습니다. 진짜 오늘 더 꽝꽝 얼었네. 뒤에 뜨거운 물 좀 빨리빨리 전달해 주십시오. 자 조금 더 힘을 냅시다. 다 녹아가요. 조금만 더. 이거 진짜 한 번 누구 처리하기 되게 힘드네. 이 화장실은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자 구시랑거릴 시간에 한 컵이라도 더 부어봅시다. 그렇게 뜨거운 물 흘려버리기를 여러 번. 많은 사람들이 고생한 후야 변기물이 녹았고 그 뒤부터는 차례대로 대변기 칸을 잘 쓸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사무실에 왔는데 전기 포트가 없으면 겨울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변기물을 녹일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겨울을 보내고 나면 그 다음 계절은 괜찮은가? 그것도 아닙니다. 여름이 와도 그 화장실엔 기묘한 일이 발생하죠. 왜요? 그건 바로 과장을 좀 보태자면 태양의 열기 때문에 변기물이 끓어요. 좀 빨리 좀 나와요 진짜.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아직 변기 앉지도 못. 뜨거. 뜨거. 참, 그 변기가 또 달궈졌어요? 예. 뜨거. 아우. 그럼 어떻게? 그 사무실 가서 손선풍기 좀 가져와요?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좀 참고 앉으면 되지 않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변기만 뜨거운 게 아니고요. 변기 물까지 뜨거워져서 자칫 변기물이 튀잖아요. 그러면 뜨거! 뜨거! 나 진짜 미치겠네. 아래서 막 전기가 올라오는 것 같아. 뜨거!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여름엔 화장실에 들어가도 바로 앉지 않고요. 변기 뚜껑을 열어서 손선풍기를 좀 돌리고는 잠깐 기다렸다가 앉을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네네. 저보다 성격이 급한 분은 변기 찬물을 몇 번 붓고 열을 충분히 식힌 후에 그 뒤에 앉기도 했죠. 그러면 또 봄은 괜찮으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해부턴가 봄에 휴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기분 탓이려니 했습니다. 봄이 되면 사람은 누구나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잡아당길 때 느낌이 예전과 달랐어요. 뭐랄까 좀 이렇게 얄팍해진 느낌이랄까. 한 번은 그 휴지로 닦다가 휴지에 구멍이 났고 어머. 저는 그때 이건 예전 화장지가 아니다 확신을 했습니다. 원래는 3겹이었는데요. 어느 봄날부터인가 이게 2겹이 됐어요. 저 김대리 그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요? 누군가 회사 화장실 휴지를 바꿔치기 하고 있다는 거야. 진짜요? 저도 화장지가 좀 얇아졌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지? 아니 누군가 2겹짜리를 가져다 놓고 원래 걸려있던 3겹짜리를 가져간다는 거야. 아니 그걸 누가... 아무튼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사장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극대노를 하셨다는 거지. 극대노요? 얼마나 화를 내셨길래... 아니 바꿔칠 게 따로 있지. 이게 그냥 삼겹입니까 이게? 이거 천연펄프 무형각 삼겹입니다. 이거 조용히 들지 마세요. 다들 눈 감고 내가 바꿨다 하는 사람은 손 들어요. 내가 그 3겹짜리를 가져갔다 손 들라고. 없다고? 이게 말이 돼? 그거 뭐 화장지에 발이 달렸나?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대책도 내셨습니까? 나왔지. 그래가지고 앞으로 화장실 갈 때는 사장님 자리에 가서 사장님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후에 열쇠를 받고 가야 된다는 거지. 자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은 사장님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제가 화장실에 갑니다. 저 사장님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열쇠 여기 있네.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열쇠를 반납을 하잖아요. 사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화장실로 가십니다. 그리고 화장지 감별을 하는 거죠. 한 겹, 2겹, 3겹, 오케이. 이 3겹 화장지 맞는데. 야, 이게 어딘지 모르게 좀 거칠어진 느낌적 느낌이야. 이게 뒷면이었구나. 오케이 됐어. 아직까지는 안전해.
그러다가 하루는 사장님이 외부에서 하루 종일 거래처에 들렀다가 온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다음 날이었죠. 또 두 겹으로 바꿔놨다. 누구야? 범인과의 치열한 삼겹 싸움. 그래서 하루는 회사 동료가 신입을 위해 그 화장실의 기묘함을 표로 만들어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자, 다들 이 표를 봐봐. 네네. 겨울에는 변기물이 얼어. 그래서 꼭 전기포트에 물을 끓여서 들어가야 해. 안 그러면 물 못 내려. 아 그리고 여기 여름에는 손선풍기나 찬물을 들고 들어가야 돼. 변기물이 거의 용광로 수준이니까. 아, 그리고 봄에는 사장님한테 화장실 열쇠를 받아가야 돼. 화장지가 3겹에서 2겹짜리로 바뀌거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궁금해지실 겁니다. 도대체 가을엔 무슨 일이 있겠는가? 저도 많이 궁금했지만 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관계로 가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 버티셨네. 다만 지금은 그 화장실이 저주받은 변수라고 불린다는 것만 듣고 있지요. 와!